안녕하십니까. 추석이 곧 다가오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임금 체불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들이 굴뚝 위에도 올라가고 시청 광장에서 농성도 하고 명절을 앞둔 슬픈 풍경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7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서 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조성용 의원께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석을 앞두고 우리 사회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해서는 안 된다. 또 체불되었더라도 이건 원동업자도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일부분을 여기 올리겠습니다. 삶을 파괴하는 건설 현장 체불을 끝내야 합니다. 공공건설공사 임금 체불부터 원동업자가 연대 책임지도록 근로기준법 개정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나라 임금 체불, 특히 건설 분야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7월 기준 임금 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근로자 18만 4천 명이 총 8,131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근로자는 9.5%, 체불액은 8.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건설 노동자의 임금 체불은 2015년 6만 3,285명, 체불액은 2,401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생된 임금 체불액 금액은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3,09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우리나라 일용직종의 대표적인 직종으로 아직까지 단일 고용 형태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서 임금 체불은 곧 가정을 지탱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삶의 근거까지 파괴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또 매월 초 2를 시작해서 그달 말 정산한 뒤에 다음 달 25일 지급하는 최장 55일에 이르는 관행적 체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엊그제 9월 6일 오후에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조합원 30여 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체불 임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노동자들은 광주시가 발주한 극락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맡은 H건설이 갖은 핑계를 대면서 덤프 트럭, 크레인 기사 5명의 임금 1억 9천만 원을 1년이 넘도록 주지 않고 있다. 추석 전에 돈을 받아서 명절을 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아무개 씨 50대 씨는 지난 9월 7일부터 광주시 남구 월산동 이스토리 아파트 앞에서 동료 6명과 함께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이 아파트 곳곳에서 발생한 균열을 보수하는 대가로 자재대금을 포함해 2,500만 원을 받기로 시공사인 J건설과 계약했는데 재료값을 제외한 노임 1,175만 원을 지금까지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을 줄 테니 집회를 열지 말아달라고 달래놓고는 올여름부터 아예 전화도 받지 않고 숨어버렸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안 씨는 또 다른 하청업체 9곳의 근로자들도 J건설로부터 40억 원가량의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또 지난 9월 2일 청원구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하청업체 관리부장 41살 A씨가 임금체불에 항의해서 30m 높이 소각로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습니다. A씨는 공장 소각로 증설 공사를 맡았는데 현장 소장과 부장 두 사람의 두 달치 임금 1,54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일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9월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는 29만 2,558명, 체불된 임금 규모는 1조 3,195원으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체불 임금이 1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임금 체불 근로자는 3만 9,233명, 체불액 규모는 131억 원, 우리 돈으로 1,440억 원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한국이 많습니다. 일본의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3배나 큰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임금 체불액이 일본의 30배에 육박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고질적인 임금 체불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상은 임금 체불에 가장 쉽게 노출되면서 가장 고통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건설 노동자 중에서 법률로서 통제가 가능한 공공부문 건설 공사 현장부터 적용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공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해당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연대해서 지급 책임을 지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에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자가 임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건설 부문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이 개정되면 법 시행 후 6개월 경과 후에 원도급 계약이 체결되는 공공사업장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공사는 가장 우수한 건설업체와 노동자에 의해서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 현장에서는 저가자재 투입이나 건설 노동자의 체불 등에 의한 노동 착취가 심각해서 공공공사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공공사업장에서부터 건설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합니다. 지난 7월에 발의한 공공공사 직접시공제 의무화 법안과 함께 이번에 근로기준법안이 개정되면 건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도 특히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6년 9월 8일 발의자 국회의원 정동영, 주승용, 강창일, 권미혁, 김경진, 김병욱, 김종회, 노회찬, 박주현, 신창현, 심상정, 오재세, 윤소하, 윤영일, 윤후덕, 정성호, 최경환 이상 17명입니다. 그러면 건설노조 기획실장님이 현황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현황에 대한 부연 설명은 제가 먼저 입법 발의해 주신 두 분 의원님 이외에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위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한복 입고 달 구경하는 게 하나의 풍경일 텐데 건설 노동자들은 일한 돈 못 받아가지고 건설회사 찾아가서 농성하고 또 타워 크레인 위로 소각장 굴뚝 위로 고공농성까지 해야 자기가 일한 돈을 받는 게 이런 게 한가위 풍경이 됐습니다. 명절하면 매번 기자분들도 건설노조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올해 체불 관련해서 무슨 문제 없는지 그 정도로 아주 일상화되어 있고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건설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월급을 한 달 후에, 임금을 한 달 후에야 지급하는 그런 관행이, 못된 관행이 있습니다. 속칭 스매길이라 불리는 그런 한 달을 미뤄서 돈이 나가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그 다음 달에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 달에 잠깐만 다음 달에 주겠습니다 하면은 곧바로 석 달치 임금이 체불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충격이 1년에 석 달치 넘는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들이 받는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과격하게 되고, 어떨 땐 정말 가스통, 신라통 들고 건설회사를 쫓아가서 같이 죽자고 하고 불까지 질러서 돌아가신 분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건설 현장에 건설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상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거나 혹은 이런 좋은 법조차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정말이지 다른 그런 것들 방해하는 국회의원들은 나라의 세금을 먹을 자격이 없는 분들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꼭 이러한 법이 곧바로 통과돼서 한가위 혹은 다음 설날에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도 가족들과 모여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